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 피해 없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5G 관련주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용 중대역 주파수 쪽에 경매 계획을 밝혔죠, 미국에서. 그리고 조선주랑 은행주가 각각 리포트들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건 관련주 이번에 수해 피해가 있으면서 홍수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리셨죠. 이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27,000포인트 넘어갈 때가 됐다. 그리고 돌파를 잘 해 주었고 위쪽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눌림성 조정이 나오더라도 27,000포인트를 유지해 주고 이제 27,000 위쪽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 올라갈 수 있다. 3만 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나 이런 컨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여행, 항공 등등에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쪽에서 약간 수그러들었을 뿐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거의 절정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이제 살짝 이제 누그러졌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겠지.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 쪽을 확인해 보면은 나스닥은 기존부터 기술주 중심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도 괜찮고 더 가서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00포인트 위쪽 올라온 다음에 더 올라간 다음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모습은 위쪽으로 올라갔다 쉰 거지만 횡보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스닥 시대를 열었고 11,000포인트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쉬어간 후에는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증시는 짧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 2,400포인트까지도 벌써 올라와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안착되느냐는 이번 주까지는 좀 위쪽에서 유지를 잘 해 주어야겠죠. 이격이 조금 최근에 벌어져 있어가지고 안착을 하면 좋은데 안착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1300포인트대까지 밀려도 여러분 종목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순환매가 열심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금 쉬면서 밀린다고 해도 그 후에 다시 한번 주도주 계열 섹터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 테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죠. 2230 돌파해서 이 구간이 안착되는지만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장 시작이고 지수가 얼만큼 올라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는 구간은 나와도 이 상승 흐름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도 매우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주식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고 이제 매수 우위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관 매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오늘 좀 강한 이제 수익 실현이 나왔고요.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3만 계약 넘게 매수했다. 그러면은 3월부터 치면 13만 계약이 넘는 거고 이번에 9월물만 해도 3만 계약이 넘었죠. 그래서 선물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옵션 동향 보면 콜옵션을 크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럼 2,400포인트 위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 한 차례 이제 숨고르기를 좀 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외국인 세력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한 파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JP모건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 쪽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 동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포지션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오늘 날짜로 보면은 이제 320 지금 320포인트가 등가가 되었고 322.5포인트 쪽 바로 위쪽에 근해가 쪽을 크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쪽도 수익 실현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여기 2400포인트 안착돼도 괜찮은 수준으로 한 2400, 한 2, 30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될 정도의 수급이긴 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대신 2400 한 2, 30 위쪽을 넘어가는 것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옵션 매도 포지션이 위쪽에는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00 한 30포인트 도전, 30에서 40포인트 요 사이 도전하더라도 현재 수급이라면 안착되기는 어렵구나. 이제 한 차례 이제 만기일까지 해서 지수 상승 쪽은 쉬어갈 타이밍을 잡는구나. 이미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쉬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올라가더라도 안착은 어렵고 이제 조금 휴식 구간을 좀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 포지션을 늘리진 않았어요. 쉰다라는 거지 밀려서 아래로 이렇게 곤두박질 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상승을 못한다고 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적 포지션으로 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지금 320포인트 거의 만기가 가까이 있는 이 부분까지도 내일하고 모레 강력하게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쪼르르륵 밀려서 2300 한 중반 중후반까지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봐야 한 3% 안쪽이죠. 그래서 뭐 큰 하락은 아니고 살짝 쉬어가는 정도 수준 된다. 2400 중반이면 2300 중반이면은 요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항 돌파 시도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쉬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너무 원사이드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 21선 조정이 아니라 한 11선 조정 정도까지만 나와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21선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은 강하다. 자, 삼성전자 오늘 뭐 장중에 강세를 보였지만 강세를 뭐 완벽하게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강했으면 오늘 뭐 2%까지도 상승을 보일 수 있었는데 뭐 지수를 좀 조절하는 타이밍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5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 6만원대는 건드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2,000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제 6만원 중후반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 삼성전자는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간 게 아니죠. 급등주가 아니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총 상위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셀트리온 뭐 그룹주들 뭐 나쁘지 않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강세는 유지 못했어요. 삼성바이오는 강세를 그래도 4%까지 유지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80만원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모습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쉬는 구간 나오고 21선 회복하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임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한 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돌파한 게 이렇게 빼꼼 고개만 내미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고개만 내밀었을 때 이렇게 음봉 두 개 나오면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을 한 차례 세워줘야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도 아래쪽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가격적으로 지지를 받느냐, 이동평균선으로 지지를 받느냐, 추세선으로 지지를 받느냐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 강의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지지, 저항을 먼저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뭐 무조건 날아간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아래쪽에서 벅벅 기어다니면서 하락을 생각하기보다는 최소한 박스권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컨퍼런스 앞두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짚고 좋은 모습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다. 역시나 똑같죠. 21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살짝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한 차례 올라주면은 이제 21선 위쪽 구간 그리고 때마침 여기 가격 저항 구간인 102,000원 구간 쪽을 돌파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에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버인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뭐 신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기업의 윤리 이런 건 다 떠나서 적어도 기업의 기술력과 그 글로벌 시장 점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신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5G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KMW가 제가 올해는 이제 충분한 휴식기를 가진 후에 KMW는 다시 한번 작년 고점인 8만원대에 돌파할 것이다.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4만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벌써 8만원 다 왔습니다. 75,300원이 장중에는 82,000원을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잘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조금 이 구간에서 쉬면서 소외받고 있었는데 이 구간은 쉬는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쉰 것뿐이지 쉬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은. 그래서 KMW는 잘해주고 있다. 5G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뭐 중심이 되는 종목이고 무겁기 때문에 상승률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노인스트루먼트 이거 뭐 저희 회원분들께는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재미는 있는데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서 좀 위험한 종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한 10% 정도만 매매할 수 있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큰 비중을 실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21선 올라와 있는 요 구간 쪽 보면은 제가 주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회원 전용 영상입니다. 이건 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순환매 정도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약세 보였던 종목이 순환매가 돌았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죠. 솔리드도 최근에 한 차례 상승하고 횡보 그리고 나서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쪽으로 아예 뻗어나가서 양봉으로 마감하지 못하고 꼬리가 좀 더 길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꼬리 돼 있는 부분 12,500원 부근에서 12,000원에서 12,500원 요 사이 부근을 넘어가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못 넘어간다면 이 구간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판 같은 경우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제 뭐 신규 상장주인데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상장 첫날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을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 19,000원대 가면은 일단은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19,000원을 넘어서 2만원대를 안착해 줘야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순환매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섹터가 이제 조선주가 되겠죠. 조선주도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순환매 나올 때는 가장 좋은 핑계는 뭐 리포트 같은 경우나 투자 의견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오늘 이제 조선주랑 은행주 쪽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선박발주는 달러와 약세 그리고 원화랑 유로와 강세 구간에서 선박발주량이 집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달러와 약세면은 뭐 우리나라 조선주만 좋겠습니까? 뭐 그거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뭐 좀 유리한 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LNG 추진 사양 선박 쪽에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명확한 이유를 갖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선박 발주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순환매를 한번 도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께도 조선 3사 중에 한 종목을 저희가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순환매가 돌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소부장이 좀 더 좋지 않나 아니면은 5G가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뭐 딜레마가 같이 있는데,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이게 주도주가 되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순환매를 노리면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선주가 이제 타이밍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오늘 뭐 9만 원대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환매성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올라왔던 섹터들 쉬면서 이제 쉬었던, 좀 약간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자 마진이 저점을 찍을 것이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뭐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뭐싼 은행주가 우리나라 은행주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뭐 인하되는 구간이고, 뭐 금리 인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하다 보니 은행주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없다. 대신 우려했던 만큼의 그 정도 최악은 아니고, 기존부터 원래 이 밸류가 낮게 측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워낙 뭐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회복은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양심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회복 정도는 보이는, 순환매 정도는 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얘기로 순이자 마진이 뭐 저점을 찍는다라고 했는데, 뭐 순환매 돌았다 보시면 됩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KB금융, 신한지주, 뭐 기업은행, 뭐 DB금융지주 뭐 많죠. 은행주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은행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한 번씩 돌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테마성으로는 뭐 4대 강보 홍수 조절 분석을 대통령께서 뭐 지시를 하셨죠. 뭐 4대 강하면 이화공영이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4대 강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다. 그러니 댐의 관리와 4대 강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라, 그리고 평가를 당부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강 보건 관련주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과거에 4대강 관련주였는데 이제 보건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이화공영 대장주로 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특수건설이나 뭐 유명했죠. 그 당시에도 뭐 일부 상패당한 울트라건설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긴 했지만, 특수건설도 그때 뭐 유명했던 종목이고,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4대강 보건 얘기 나오면서 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항 구간에 올라왔을 때는 항상 넘어갔을 때는 유심히 보시다가 이탈할 때는 한 차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주나 이런 종목들이 직장인 분들하고는 솔직히 잘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데 1900원 돌파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상한가에 들어가는지 잔량은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1900원 이탈하면은 최소 절반 혹은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회의를 가거나 바쁜 일이 업무가 생겼을 때는 잠깐 못 본 사이에 쪼로록 밀려가지고 이렇게 17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인분들과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지지와 저항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원 개발도 있고 많죠. 그래서 그리고 뭐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는 뭐 이렇게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선상승이 나와서 그런지, 뭐 큰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선상승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래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위쪽 방향으로 돌리고 21선 올라오는 거는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외주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수혜 피해 보건 관련주 쪽으로 기존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은 혹은 정책이 발현되면은 이제 관련 이제 섹터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